혹시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셨나요? 불룩 튀어나온 뱃살,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혈압, 그리고 식사 때마다 신경 쓰이는 혈당 수치까지.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듣고 나서 숱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요요 현상과 함께 무기력함만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식욕 하나 참지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토록 살을 빼기 힘들었던 진짜 원인이 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뇌를 바꾸지 않으면 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뇌의학자 다니엘 에이멘 박사는 수만 건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등골이 서늘해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체중이 늘어날수록 뇌의 크기와 기능은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죠. 믿기 힘드신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들의 뇌는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뇌 조직이 쪼그라들어 있었고 판단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범인 복부지방은 단순히 잉여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공격하는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독소 공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뱃살이 뇌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성을 잃고 먹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CEO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쁜 결정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뇌 혈류량이 줄어들어 이 전두엽이 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눈앞에 치킨과 피자가 있을 때 안 돼, 혈당 관리해야지 라고 말해줄 CEO가 잠들어 있으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지 못한 게 아니라 뇌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적,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췌장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세포는 마치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끈적해지고 기능이 마비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뇌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니 자꾸만 더 단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이 단 것을 찾는 건 뇌가 지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 요청에 설탕으로 답하면 뇌는 점점 더 병들어갈 뿐입니다. 모든 대사증후군 환자가 똑같은 이유로 아픈 게 아닙니다. 에이멘 박사는 뇌 유형에 따라 살이 찌는 원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충동형이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어떤 분은 강박형이라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스트레스성 폭식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울형이라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탄수화물을 찾죠. 내 뇌가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굶거나 남들이 하는 운동만 따라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듯 내 뇌의 취약점을 알아야 내 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뇌를 위한 식탁을 차리는 겁니다. 칼로리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입니다. 뇌는 수분 다음으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좋은 지방이 필수적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는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색 채소를 드세요. 채소의 항산화 성분은 뇌의 녹을 제거해줍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을 매 끼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전두엽을 깨우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브레인푸드를 드세요.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숨은 주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뱃살을 축적시키는 1등 공신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에이멘 박사가 말하는 ANT, 즉 자동적인 부정적 생각, 오토마틱 네거티브 소치에서 옵니다. 난 평생 뚱뚱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개미떼처럼 기어다니며 뇌를 갉아먹습니다. 이 개미들을 잡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종이에 적고 그 생각에 반박해 보세요. 이게 정말 100% 사실인가?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뇌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운동을 하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듬뿍 주는 것과 같죠.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탁구, 춤 혹은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복잡한 동작이 필요한 운동은 소뇌를 자극해 뇌 전체의 연결성을 높여줍니다. 운동은 최고의 항우울제이자 최고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세포들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잠을 줄여서 운동하고 일한다고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식욕 억제 호르몬을 줄이고 식욕 촉진 호르몬을 폭발시킵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마치 술에 취한 선택처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 청소 서비스이자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오늘 밤 푹 자는 것이 내일의 식욕을 잡는 열쇠입니다. 뇌를 바꾸는 일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 튀김 대신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뇌 회로를 조금씩 바꿉니다. 뇌가 건강해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이 밝아지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던 대사증후군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몸은 뇌의 명령을 따르는 충실한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에이멘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뇌를 사랑하라. 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뱃살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뇌를 돌보세요. 뇌가 행복해지면 몸의 치유는 선물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뇌를 위해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은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